다시금 인사드립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최림입니다. FOMC 7월 정례회의 첫날 회의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하루만 더 있으면 결과를 듣게 되는데 양쪽 안의 축소 시기에 관련된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워낙 빅 이벤트이고 이 이벤트 이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어서인지 유럽과 뉴욕 증시는 여전히 반망장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전혀 이미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서 슈팅을 보였던 코스피는 어제 급증한 부담을 느끼며 오늘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주도적으로 강세를 이끌었었던 자동차주도 오늘은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오늘 힘이 좀 달리지만 이 틈을 타서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이 550선을 넘보며 상대적으로 훨씬 나아 보이는 아침입니다. 외국인들도요, 지금 모두 다 전반적으로 매도하다가 코스닥 사기 시작했고 조금 전에 선물까지 매수 전환을 했는데 전일처럼 전약 후강 패턴을 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수급이 그닥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입을 통해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볼까요?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초반 외국인들이 FOMC 회의 앞두고 8일 만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도 규모는 크지 않은 데다가 선물 쪽은 또 조금 전에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연속적인 순매수 또 놀랍게도 연기금의 이달 거의 대부분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 수급 동향 먼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쪽에서는 사실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좀 순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그렇게 큰 폭의 어떤 매수 매도는 아니지만 일단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일단 상방에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방에는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좀 오지 않았나라는 심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쪽에 최근에 조금은 매력을 좀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성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 지수상으로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급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 특징이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역시나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수급으로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모두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연기금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역시나 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연기금의 수급이 기관 수급 중에서는 이 투신과 가장 중요한 수급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물과 선물 모두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도 어느 정도 좀 소폭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많은 양도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월 말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기관의 참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좀 공방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상방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급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기관은 물론 과거와 같이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지만 수급상으로는 조금은 상방 쪽에 좀 무게를 두려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서 좀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순매수 기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순매도. 개인들 역시도 이 포지션만 봤을 때는
지수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상단 구간에 왔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가려는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쪽에서 좀 차익들을 실현하려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가볍게 하려는 어떤 그런 수급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 그간 좀 거래소를 너무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외국인, 기관, 개인 순으로 수급 메이저들 속내 한 줄로 좀 표현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최근에 이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말씀해주셨듯이 외국인의 일단 대형주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차 있었고요. 지수도 어느 정도 상단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덜려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매력이 있느냐라는 외국인들의 어떤 속내를 좀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중소형주 쪽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대형주보다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 실적 성장이 높은 종목들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실적 중소형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심리 상태를 외국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많이 담았던 코스피 쪽의 포트폴리오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쪽에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늘려가려는 움직임들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수급으로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 자금 집행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실적 시즌을 보면서, 물론 2분기 실적도 그렇겠지만 이 3분기까지 내다봤을 때 좋은 종목들이 조금씩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입장에서는 실적 시즌 긍정적이다. 단기적인 2분기 실적만 봐도 긍정적인 종목들이 나타나지만 3분기로 가도 실적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는 눈에 보이는구나, 눈에 밟히는구나 라는 이 심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부담스러운 상승 구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문가들이 일단 박스권 상단을 1900포인트 선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구간에 왔네. 그리고 이 선진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을 좀 봤을 때도 강하게 뚫고 더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상승 구간이다.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가볍게 해보자라는 심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또 역시나 선물 같은 경우에도 상방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상방이 부담스럽다라는 심리들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 포지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수급 상황은 그다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강한 슈팅은 조금 역시 어려운 상황이 동시에 좀 진행되는 것 같고,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중소형주에 관심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참 강한데요. 코스닥의 향후 전망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고, FOMC 회의 이후에 코스피도 다시 힘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쪽이 주도주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의견들이 좀 엇갈려서요. 우리 김근호 과장님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수준이 조금 미국 시장도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미국 시장이 이 최근에 패턴을 좀 보면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고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합권에 굉장히 좀 꾸역꾸역 지수를 좀 맞추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봤을 땐 역시나 미국 시장도 지금 수준에서 더 이상 슈팅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구간에 좀 들어선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면 역시나 다른 선진시장 그리고 신흥시장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주가 패턴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양한 빅 이벤트들이 있는데 뭐 FOMC 회의라든지 또 ECB 회의, 그리고 중국
뭐 PMI든 경제지표 발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지수들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좀 눈치 보기인 장이 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온다면 뭐 슈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 슈팅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기에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시장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시장이 그리고 지켜보는 것 이상의 코멘트들이나 립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장보다 더 뛰어넘는 어떤 코멘트들이 달리기에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가 그렇게 상방보다는 박스권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대외적인 상황보다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더 우세한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에 완전히 베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는데 역시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 대형주 쪽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쇼텀으로 저는 쇼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미드텀, 롱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쇼텀으로는 운수장비 업종 그러나 미드텀, 롱텀으로는 그렇게 운수장비 업종을 매력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쇼텀으로 좀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아직도 바이오 업종과 LED 업종이 주도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LE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작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IT가 이익 성장률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매기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기대감과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LED 업종과 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좀 주도 업종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운수장비 섹터는 좀 단기로 봤으면 하셨고요. 대신에 바이오와 LED 쪽 중소형주들은 중장기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팁도 챙겨드려야 되겠죠. 두 쌤 만나러 가볼까요? 쌤 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전일 이제 절대 매도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역시 정확했었죠. 거의 250선 언저리까지 올라왔었고 외국인들도 3,500계약에 육박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약간 좀 눌리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먼저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은 큰 그림상의 하루의 기준에서의 변곡 자체의 그 범위는 레인지 자체가 지금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분봉이나 또는 초봉으로 나눠서 좀 보게 되면 그 순간적인 변동은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다음 시나리오, 큰 그림상의 추세를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출발과 함께 방향성 자체를 잃어버린 속에서 관망세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수급을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외국인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투신의 속도를 봐라. 동반해서 같이 들어오면 무조건 못 먹어도 매수가 맞다. 같이 따라다니자라고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투신이 매수세가 일관됐기 때문에 위쪽으로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임수가 하나가 있었죠. 시장의 모든 여론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변곡에다 들어왔다. 일목, 불린저, 보조지표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언급들을 해주셨고요. 또한 피보나치 조정 수열대 부분에서도 다시 되돌림 부분으로 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여론에선 조정을 말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투신 쪽에 이용을 해서 위쪽으로 좀 슈팅이 나가지 않았나. 그 여론의 희생양은 또다시 개인이었습니다. 주구장창 매도로
했던 부분들이 위로 당겨주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가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투자만이 나홀로 매수를 확대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전혀 차트상으로 보시면 1분봉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장의 변곡 자체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스킬을 잡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금융투자는 우리의 쉽게 표현하면 우호적인 세력이 아니라 우리의 비우호적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끊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시장 슈팅 나가면 금융투자 창고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청산하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 부분 속에서 선물 쪽의 수급의 주체에서 변동주범 역시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기준가를 설정을 하고 그 기준가에서 딱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저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노출을 좀 못 시켜드리고요. 영락없이 올려놓고 매도를 우위시켜놓고 시장을 반대로 슈팅 나가면 다시 제자리 갔다 오는 형국의 변동의 주범만 만들어주고 있고요. 옵션 시장 쪽의 영향력이 조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옵션 시장을 꽉 묶어서 절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막아둔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콜옵션의 매수 증가,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하고 있는 거. 현재 외국인들의 콜옵션 추세는 기존의 포지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적해서 한 땀 한 땀 유지하는 조건이지 추가적인 다른 포지션을 신규적으로 시나리오 작성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들 소폭 매수이기지만 역시나 개인들 창구 쪽에서 풋옵션이 들어왔다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들 보시면 오늘 역시 시장에서 풋옵션의 시세가 어제 막아두었던 부분 대비해서 단타틱 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선물 쪽인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관망해 보시면 좋겠지만 내가 짧은 안타 번트 전략을 피실 분들은 모두 다 시장의 옵션 시장의 개인들의 창고 그리고 선물 시장의 개인들의 창고만 보시면 충분히 고점 매도 이후에 짧은 익절, 저점 매수 이후에 짧은 익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시장의 비차익 중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시장의 트렌드상 바로 외국인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출발과 함께 차익과 비차익이 동반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금융투자 쪽에서 땡겨준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를 베이시스를 확장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어제와 지금 다른 양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시장의 모든 제반 요건이 어제와 전혀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힘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프로그램 영향력은 저는 시장에선 전혀 없는 것으로 오늘 장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제가 첫 번째 자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큰 그림을 위해 쉬어가는 템포 조절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제 어차피 여론이 아니었다면 이런 슈팅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론몰이에 의해서 당했고 어제 오후장의 징후에서 매도 시그널이 또다시 뜨기 시작했습니다. 추세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계좌의 수익 계좌는 당연히 없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저 역시 한 번쯤 두 번쯤은 객입니다. 시장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자금을 갖고 하는데요. 결과는 참담합니다. 제 계좌도 많이 박살날 때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추세를 거스르지 말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나서부터는 좀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 인식을 해보자라는 사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를 좀 보십시오. 현재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봤자 600억대 정도의 매도 압박, 그리고 다시 한번 축소돼도 170억대입니다. 그만큼 관망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고 싶어하는 생각, 그리고 오후장의 승부수가 좀 띄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단, 어제 터치를 차라리 하지 그랬으면 우리가 모두 다 좀 웃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위에 상단은 조금 낮추겠습니다. 250점 1.5로 상단을 조금 낮춰보고요. 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돌파 안착은 현재의 수급으로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간 밴드 249.20으로 설정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0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하나 인식이 되는데요. 앞으로 247대부터 제가 위쪽으로는 절대로 쉽게 한 번에 뚫어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중에 하나가 걸리는 것이 바로 249.20짜리 이 부분 저항 계속 맞으면 매도가 일관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하단 밴드 246대의 변동을 말씀드렸지만 변동이 줄어드는 관계로 247점
8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넓죠. 이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요 기준에서 종가상 여러분들께서는 이탈이 나오거나 요 붙여서 마감이 하게 되면 시장 쉬어가는구나, 해외 증시와 전혀 상관없구나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일본 시장이 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라올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거 절대 아니니까요.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현재 아시아 증시는 커플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본에 대한 반사익 너무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외우듯 혹은 어디서 들었듯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군요. 무엇보다 249.20대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언제나 선물 분석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달력이 바뀌죠. 8월 첫 거래일을 앞두고 7월 그래도 가파른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왔지만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투자전략 팀장님께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토러스 투자증권의 투자전략 팀장으로 계시는 최승용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이 작성하신 그 8월 증시 전망 리포트를 보니까 8월 시장에서도 코스피 2,000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던데 그 이유 근거는 무엇인지요? 예. 우선 7월달 시장이 반등했던 이유를 먼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그 한국과 신흥국 주식시장이 지난달 반등을 시작한 때가 바로 그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던 7월 10일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은 그 미국 철구 전략에 대해서 기존보다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이때부터 미국 금리와 달러화가 그간의 가파른 상승세를 마치고 하락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 시장이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 6월과 7월에 있었던 한국 시장의 하락 그리고 반등은 결국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작품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반등이 한국의 경제나 기업 이익 등 펀더멘탈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토대로 8월 시장을 본다면은 금리와 달러와 하락만으로는 코스피가 2,000선을 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 경제 회복과 기업 이익 개선의 징후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2,000선이라는 저항감이 여전히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하순경에 접어들면은 그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금리나 달러가 다시 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8월 하순 혹은 코스피로는 한 1960선 정도에서는 속도가 조절될 수 있는 기술적 저항을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은 코스피라는 인덱스보다는 종목 장세적인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펀더멘털 개선 없이 사실상 어떤 여러 가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성격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 반등 이외에 1770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개선된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예, 물론 개선된 것들이 있죠. 우선 그 각국 정부가 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좀 시도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유로존이 이제 그 부분에는 가장 앞서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이미 그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각국이 긴축 정책에서 경기를 좀 진작하려는 태도로 바꾸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지표들도 조금 개선되고 있어서 유럽 시장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좀 불안 요소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경제 성장률 7%는 지지하겠다 이런 언급들을 되풀이하고 있고요. 이런 신뢰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 가지 내용을 담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서 시장의 안정감을 조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증시 수급 사정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자금이 지금 꾸준하게 유입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일부 환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대기 매수 자금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 선진국 주식형 자금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자금 유입이 한국 관련 펀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계속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뱅가드 펀드 일정이 끝난 상태이어서 앞으로도 외국인 순매수는 자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히 저희 시장에 많은 좋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하게 보시는 것이 펀더멘털 쪽인데 사실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예상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예상보다는 괜찮은데 네. 여전히 하향세라는 부분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익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그 줄여나가고 있는 속도나 강도는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은 좀 미흡한 것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경제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3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크게 높여놓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2분기 저희 성장률이 양호했던 부분들에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반기에 이런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대체할 수 있을 만한가라는 데 아직 의문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을 위한 필요 조건들은 구비가 됐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직 좀 덜 채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00은 기술적 저항이 좀 예상이 되고 1960 정도에서 속도 조절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8월 그럼 구체적으로 예상 밴드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주가 지수대에서 진입하면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는지 그 시점도 들어보고 싶네요. 예. 위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준의 1960 정도로 보는데 이 선이 이제 올해 중에 저희 그 코스피가 움직였던 PER 고점 9.5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 부분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가미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저항선입니다. 아래로는 1900이 좀 깨지면 될 것 같아요. 한 1870에서 1900 사이 정도면 충분히 지지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1900이 깨지는 정도 시점에서는 저희가 살 수 있는 때이다 이렇게 봅니다. 8월 하순에서 9월 정도 주가 조정이 있을 거로 보지만 결국은 4분기를 겨냥한다면 이때 주식을 좀 사야 하는 좋은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900이 깨지거나 혹은 1800대 후반 이 정도에서는 주식을 좀 사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유는 미국을 주도로 한 경기 회복이 4분기 정도에는 좀 더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때쯤 되면 저희도 답답했던 어떤 그 경제 부분, 기업 이익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로소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 좀 좋아 보이는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이제 9월 FOMC를 약간 의식하면서 8월 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모두의 종목별 장세가 8월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쪽을 1900 아래에서 사면 좋을까요? 경기 민감주가 더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IT도 언젠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자동차도 심상치 않아서요. 네. 일단 저희 쪽에서는 8월 전반적으로는 종목 장세적 성격이 짙을 거로 보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종목의 선택의 기준도 여러 가지 것들이 활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가격이죠. 가격이 많이 빠진 쪽이 제일 먼저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민감주나 최근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소재주 이런 쪽들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이들 종목의 기업 이익이나 아니면은 세계 경제 환경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4분기 이후 혹은 내년 정도를 타겟으로 둔다면은 좀 더 나은 실적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소재주의 가격 낙폭을 이용한 매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을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트렌디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디어,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미국 소비와 관련된 의류주들 이런 쪽들은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쪽이 조선 쪽입니다. 조선이 수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선가가 최근에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은 그동안 부진했던 업황에서 탈바꿈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 쪽
주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를 비롯한 IT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8월 중에는 다시 한번 사야 되는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최근 반등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의 양이 많은 기업들은 결국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비롯한 IT주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다소 좀 식어가는 것은 맞지만 충분히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에는 충분히 싸진 밸류에이션을 매력으로 해서 다시 주가를 사야 되는 시점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자동차는 8월달 어떤 모습을 볼까요? 네, 자동차는 저희들이 봐서는 바닥에서는 이제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엔화로 인한 어떤 그 저평가 부분, 그 다음에 그 노사 분규나 뭐 이런 부분들의 로 인한 저평가 부분은 상당히 이제 만회를 한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다시 본질적으로 보면은 자동차주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한계는 장기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다시 부각될 만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동안의 반등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이제는 좀 그 이익을 좀 실현하시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문별로 또 섹터군별로 아주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8월 전략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8월 증시 전망 토로스 투자증권의 최승용 투자전략 팀장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챙겨보겠습니다. 오르는 종목부터 정리했어요. 네, 먼저 업종목으로는 전자결제주들이 좀 보이는데 KG 이니시스부터 보시겠습니다. BW 발행을 했는데요. 전일 긍정적인 지금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또 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의 제휴 소식 덕에 전반적으로 전자결제주 투자 심리도 좋아진 모습입니다. 인포피아는 아이폰 탈당 측정기 기대 덕분에 오늘 약간 꿈틀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크루셜텍도 그렇고 아이폰에 어떤 기능이 탑재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도 이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트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많이 팔고 있지만 기관의 전일에도 저가 매수가 붙었죠. 낙폭과에 따른 반등 기관도 싸게 매수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보실까요? 네, 웰크론 역시 KG 이니시스와 마찬가지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BW 한 50억 규모 정도로 발행할 건데 웰크론은 이것이 조금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종근당 바이오는 2분기 실적이 급감해서요. 영업이익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개파락 이후 8%대까지 오히려 낙폭을 키워나가는 거래가 실리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고요. 동국제강은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안 좋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크게 빠지는 건 아니고 약보합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 특징주 대응책 그리고 상승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으로 가볼까요?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체 결제주 가운데 KG 이니시스 업 특징주 첫 번째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일단은 뭐 300억 그 신주 인수거부 사채 발행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2시가 좀 넘어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15,500원을 깨고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이제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강보합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또 그 모 증권사에서 이 BW 발행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보여진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3.6%의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어쨌든 그 BW 발행이 그 신주 인수권 워런트가 분리된 BW 발행은 7월달까지밖에 신규 발행을 못하고 8월달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올라가고 이제 8월달부터는 이제 실적 상향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한 수급적인 부분이 받쳐주는 부분하고 지금 차트상으로 어제 이제 단기 바닥 신호 좀 나왔다는 부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단 이제 이중 쌍고점을 찍었던 18,500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반등을 한번 좀 바라볼 수 있겠고요.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 반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포피아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네, 아이폰 혈당 측정기 8월달부터 시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포피아가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가 트렌드로 사실 뭐 협의적으로만 보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빠질 때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 상당히 좀 낙폭이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으로 좀 보자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 헬스케어 업종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로 진행 중에 낙폭이 좀 컸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상승이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헬스케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지금 인포피아 뭐 플러스 나다가 살짝 지금 좀 약보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8,550원, 150원 빠지는 수준인데 주봉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고 20주봉 뚫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2만 원대 다시 순식간에 좀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파트론인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의 어떤 뭐 사실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파트론 주가가 상당히 좀 2만 원대에서 그냥 쭉쭉쭉 치고 올라갈 때 사실 못 잡았다가 최근에 또 이제 막 빠지니까 사실 더 빠지면 아니야 그리고 또 못 잡고 계속 이제 이런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이제 부품 관여율,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로 들어가는 부품 관여율이 가장 높은 게 이제 파트론이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야 뭐 말할 필요 없이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실적 증가가 좀 크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회복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540 회복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회복이 진행이 되어야만 파트론도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추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파트론까지 최희승 차장님 통해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다운주는요,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님께 부탁드려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G 이니시스는 BW 발행했는데도 오르는데 웰크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웰크론이 지금 신주 인수권부 발행 소식에 하락폭 밀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50억 원 규모 지금 BW를 KT케미칼 등 대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전일 장 종료 후에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9.6%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7월부터 행사 가능한 워런트 행사가가 2,425원.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 이제 지분가치 희석 효과로 인해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웰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가 여러 가지 테마에 좀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로 인한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우선 2,600원 선 정도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2분기 실적 악화에 급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이제 종근당에서 분사된 원료의약품 중심 제조업체인데요. 이번 2분기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은 4% 정도 감소한 260억 원, 근데 영업이익은 지금 91% 가까이 감소해서 2억 원 정도 나왔고요. 당기순이익도 78% 정도 감소한 5억 3,600만 원 정도, 굉장히 부진한 영업 장전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1분기에도 지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 실적 부진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도 지금 실적 악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바이오주들의 급등락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급등락에 따라서 15,000원 선 반등된다라고 하면은 우선 분할 매도 전략 지시드립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동국제강인데요. 역시 실적 우려 때문에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환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우선 전분기 대비한 8.5% 증가해서 1조 368억 원,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지금 193억 원 영업 적자, 그리고 당기 순손실도 지금 773억 원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뭐 호판과 봉연강 모두 판매량은 증가해서 매출액은 늘었지만 이제 평균 판매량까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는 또 개별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선업계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2, 3분기 저점으로 4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 수급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접근했을 때는 우선은 뭐 지금 주가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12,000원선 아래에서 좀 신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다음 주였고 2분기 실적 우려도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조선 업황으로부터의 훈풍을 기대하면서 동국제강은 12,000원대 정도 기다렸다가 조금 싸지면 분할 매수하자라고 긍정적인 전략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상승전환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파란불입니다만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코스닥은 55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침인데요. 중국장이 열렸습니다. 분위기 알아보죠.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상해종합증시가 2,000선을 어제 조금 못 가서 끝이 났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여주고 있나요? 인민은행의 유동성 풀었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 뉴스 조금 더 깊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2,000선 위에서의 안착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일 1990선에서 장을 마감했던 만큼 오늘 증시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이끌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일 인민은행에서는 유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금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1,170억 위안 규모의 RP를 매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170억 위안 규모의 RP 매입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유동성 경색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단기물 금리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화에는 좀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CICC에서는 중국 내 유동성 긴축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국외 자본도 꾸준히 유출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에 국내 유동성은 보다 긴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분기 국내 주요 도시의 토지 가격은 6%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 정부는 가행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가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금리 자유화에 따른 은행주의 실적 부진 또한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유동성 긴축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 등 시장에서의 상승을 이끌 만한 따뜻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중국 증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인 만큼 중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뚜렷한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2,000선의 안착 여부는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중국도 점점점 제조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 지수 또 발표 나오면 리뷰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첫 팀인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움직이는 점은 없고요. FOMC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 주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코스닥 좀 보라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코스닥이 550포인트 돌파 여부가 오늘 조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도 같네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프라이어가 매수가 15,700원이었는데요. 급락 이후에 급등 나와주면서 바로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현재까지서 매도하셔도 3% 정도 드실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요, 큰 폭이 좀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고요. 삼명엠텍이나 캠시스, 세코닉스도 조금 더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중인 종목도 있으니까요. 아직 3%가 아직 조금 모자릅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어느 정도는 한 종목은요, 급등주 패턴이고요. 한 종목은 기간이 조금 굉장히 이쁘게 돌아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급등주 종목 대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대현을 가지고 나왔어요. 대현이라는 종목 좀 많이 기억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업계 종목인데 올 초부터 해서 1,000원대부터 2,700원, 2,000원 중반대까지 올라와주면서 좀 흔들려졌다가 밀렸다가 6월달 장이 안 좋았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가격을 좀 형성하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대형 같은 경우는요, 신고가 패턴형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자, 차트뿐만이 아니라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자면요, 대형의 수급상 열어보자면 기관들이 정말 최근에 집중 매수한다는 느낌일까요? 아예 그냥 얘 더 보내려고 니들이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많은 물량을 사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어제 20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3만 주 이상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연기금이 또 같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도 역시나 정고점을 뚫으려는 시도 자체가 나와주고 있고 이미 좀 뚫었다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더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어떨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기간이 좀 돌아왔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형, 화학입니다. 자, 화학주 좋죠? 삼형화학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수급의 패턴 변화가 정말 화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자,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형이 아니고요. 삼형화학 열어보자면요, 조금 개인들의 매수에서 매도세로 확실하게 조금 한 달씩 전환이 바뀌었고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 특히 기관들이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대형만큼이나 빠르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흐름 역시나 대형 대비해서는 조금 더 바닥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더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추천드릴까 하냐면요,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형화학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삼형화학 좀 더 긍정적일까요? 대형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삼형화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수급 상황을 오늘 장에서 역시나 보여줍니다. 오늘 기간 들어오고 있고요.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2,860원인데요. 2,860원 부근에서 매수를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3% 잡고 짧게 잡고 대응을 합니다. 손절가는 2,700원. 아까 처음에 가져올 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2,860원에 매수하시고 3%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삼형화학 말씀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 민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거래소는 수폭 마이너스, 코스닥은 550선 터치는 못한 상황에서 계속 노리고 있는 플러스권 혼조 양상인데요. 오늘 아침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었었죠. 2분기 주력 제품 부진 때문에 이익이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리라, 그것도 폭발적으로 좋아지리라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전일 이미 장중 조정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됐었었는데요. 오늘 꽤 괜찮은 모습입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자, 이제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이렇게 음봉으로 한 2, 3% 정도 조정이 나왔었지만 어제 빠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플러스 나면서 거의 하루 만에 만회를 했었죠. 오늘 시초가 공략을 해서 아주 짧게 18만원까지 노렸었는데요. 시초가 대비 3% 가까이 2.5% 이상 수익이 났었습니다. 약간 윗꼬리가 달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아주 짧은 18만원 정도까지만 단기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